안녕하세요. 닥터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꽤 장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바이오 플러스의 스킨 플러스 굉장히 단단한 필러죠. 특이한 가교제로 구성되어 있고 DVS였죠. 저희가 4월 달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분들 시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7개월이 지났죠. 당연히 필러의 유지기간은 7개월이 넘겠지만 우리가 코나 팔자를 했을 때 7개월 동안 필러가 퍼지지 않고 단단함이 얼마나 잘 유지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환자 경과 사진을 받았습니다. 최 원장님 어떠세요? 콧대 그 날이 잘 유지가 돼 있죠. 지금 7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필러가 충분히 퍼지기에 그런 시간인데도 콧대에 엣지가 살아있는 게 보이네요. 정 원장님 그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필러하고 코를 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좀 이게 퍼져가지고 이 콧대 위쪽이 좀 동그란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좀 코가 좀 넓어진다는 느낌이 나는데, 저도 이 제품을 많이 써봤지만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단한 필러고 오래가는 필러니까 굉장히 응집이 많이 돼 있고, 이 제품은 그렇게 퍼짐 영상이 굉장히 적은 필러입니다. 이름도 임플란트라고 썼는데 임플란트가 보형물이잖아요. 처음에 필러하고 했을 때 굉장히 하드했는데 그런데 퍼지지도 않고 7개월째까지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 하신 분도 보면 우리가 팔자 필러는 좀 지나면은 계속 말을 하는 부위니까 눌리면서 옆으로 좀 번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테크닉적으로 정 원장님 특별히 말씀해 주실 팁이 있나요? 저는 팔자 같은 경우 할 때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보통 위로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환자가 나소라벨 폐패드가 더 두꺼워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러를 좀 나눠서 층을 나눠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본터치 한 다음에 이제 머슬 밑으로 필러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주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서브큐에다가 토량을 넣어가지고 모양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팔자 필러하고 몇 개월 지나서 필러 만져지는데 환자분들이 너 원숭이 같아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옆으로 번지면서. 그런데 확실히 단단해서 그 느낌이 없네요. 결국 이 필러는 프로젝션을 잘 유지하는 거에다가 근육 위에 넣는다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을 최대한 줄인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필러 자체가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 가교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DD가 아니죠? DVS라는 크로스 링커를 사용하는데, DVS를 가교제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필러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바이오플러스라는 회사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 원장님은 이 단단한 용도 여기 얼굴에 많이 쓰셨었죠? 저는 이제 임플란트 제품은 이제 코에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모양을 단단히 잡아야 되고 퍼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약간 가격이 되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많은 양을 쓰기에는 그래가지고 딱 모양을 잘 잡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좋은 이제 콧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저희가 긴 프로젝트였는데 7개월째 환자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쯤 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또 그렇게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필러를 넣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스큘라 이벤트죠. 혈관을 막았을 때의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히알라제를 넣었을 때 굉장히 잘 녹아요. 팔에 이 필러를 넣고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넣어봤는데 잘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교제도 특이한데 녹는 것도 굉장히 잘 녹고, 보형물이나 단단하고 퍼지지 않는 필러를 원하시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필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경과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같은 회사 제품의 스킨 부스터인데, 바이오 플러스에서 나온 스킨 부스터는 샤인 플러스 아우라라는 제품인데, 일단 인젝터블이 되지 않는 화장품 허가를 받은 분류에 들어가는 거죠. 코스메틱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킨 부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스킨 부스터는 스킨 베리어를 좋아지게 하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물질들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의미가 약간 확장돼서 더미스를 넘어서서 서브큐와 스마스층까지 레이어 1, 2, 3를 모두 다 포함하여 스킨 리주비네이션을 시켜주는 제품들을 모두 스킨 부스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보면 각자의 스킨 부스터의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보톡스처럼 딱 주름이 펴진다, 근육을 못 쓰게 한다, 이런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한 부분, 성장인자라든지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줄기세포까지도 넘어가기도 하고, 각 회사의 스킨 부스터를 볼 때는 과연 얘네들은 어떤 성분을 주로 어필을 하고 그거에 관한 걸 갖고 있나가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보면 펩타이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성장인자가 아니라 그걸 유닛처럼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AUT, 그 다음에 BMT 이런 식으로 약어를 써서 펩타이드 군을 묶어갖고 그걸 특이점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글로벌 대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에 관해서 어떤 전자현미경
증명 자료라든지 세포의 이런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스킨 부스터를 선택할 때 정 원장님은 어떤 걸 제일 중요시 하세요? 초창기 스킨 부스터는 이제 하이드레이션을 공급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텍션을 한다든가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폴리머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안쪽에 콜라겐 프로덕션을 스티뮬레이션 한다 그런 개념으로 나오긴 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환자들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두고요. 굉장히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하이드레이션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잔주름이 많거나 그럴 때는 이 어떤 폴리머 계통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기본적인 하이드레이션이랑 피부에 재생해주는 뉴트리션을 서플라이하는 그런 쪽으로는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메틱 스킨 부스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침투가 되느냐잖아요. 이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붙이는데, 그러면 코스메틱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가장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최 원장님? 우선 딜리버링 메소드가 중요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주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MTS나 뭐 롤러도 쓰지만 니들 RF나 약간의 그 열을 가해주는, 그러면서 침투를 돕는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침투가 잘 되는 성분이어야 돼요. 이 아우라라는 제품은 BMT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침투력을 굉장히 좀 증가시킨 자체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침투가 잘 됐는데 지속이 잘 되어야 됩니다. 스킨 부스터가 워낙 휘발성 치료이기 때문에 2주 3주 간격으로 자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지속력을 길게 만들어준 AUT 기술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잘 녹고 침투를 잘한다. 피부 장벽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피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량은 우리가 500달톤의 법칙이라고 하죠. 500달톤의 질량이어야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물질들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인지질, 지방에 잘 녹느냐, 아니면 이 제품들이 더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잘 녹게 만들었는데, 리보솜이라든지 이런 트랜스포터, 아주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라고 비유하는데, 이 어떤 컨테이너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에 침투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고를 때는 성분을 보고 얘네들은 피부 침투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섞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구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침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니들링 RF나 이런 장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인지질에 잘 녹는지, 양이 얼만큼 되는지,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고를 때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안전성. 정 원장님, 스킨 아우라에 대해서 코멘트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써보니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레이션이 좀 잘 돼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안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하고 있고, 안쪽으로 전달하는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술에 병합을 해서 쓰기도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F랑 같이 많이 병합을 하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MTS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병원 쪽에서는 역시 니들린 RF라든가 프락셔널 계통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하고 나서 치료 과정도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인은 스킨 아우라가 있고 스킨 아우라 T가 있고, 두 가지 라인이 있고, 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과 헤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요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글로벌 기업이라서 이미 외국에서는 메조세라피로 충분히 많이 쓰고 있어서 임상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스킨 부스터와 지난번에 7개월 전에 했던 필러의 경과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전후와 경과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 같아요.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